네, 누가 먼저 선점하나 해외 진출 나서는 K-보톡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로 성형 관광을 오는 그런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만큼 이렇게 성형이나 미용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두각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뭐 이렇게 성형 외과들도 많이 늘어나고요. 피부과에서도 시술을 하고 보톡스나 필러 같이 조금 가벼운 시술의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이쪽 시장이 굉장히 많이 포화가 돼 있고 그래서 단가에 대한 경쟁이 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약간의 박리담의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 보니까 보톡스가 거의 뭐 싸게는 3, 4만 원까지도 많이 내려갔던데 네. 이런 전략들을 취해도 괜찮은 걸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내 미용 시장은 워낙에 많이 포화가 되어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보툴리늄 톡신에 대한 시술 건수가 다른 필러나 뭐 리프팅 시술보다는 훨씬 더 압도적으로 건수가 많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021년을 기준으로 보툴리늄 톡신 시장 규모가 한 42%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리프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슈에서도 잠깐 다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가격이 조금은 비싼 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지금은 한 6%, 10% 미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즘은 또 성형외과나 피부과도 체인점으로 대량으로 맞아요. 이제 운영하는 네. 곳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또 이제 보톡스의 제품 자체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보톡스랑 필러 가격대가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사실 되게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수능이 끝났잖아요. 네, 수능이 네. 끝나면 또 아무래도 할인 이벤트들을 많이 하는데 3, 4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SNS에 광고가 딱 떠서 보니까 9,900원까지도 보톡스 그래요? 가격이 네. 정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수익성은 좀 낮아질 수도 네네. 있겠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병원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이런 필러라던가 보톡스 부분에서 좀 경쟁을 하면서 마진이 예전과 비교해서는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막 보톡스랑 필러로 돈을 벌기보다는 이걸로 미끼로 이제 끼워 팔기로 하면서 네. 이걸로 사람들을 모집해서 다른 리프팅 시술들을 함께 권유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10,000원도 안 한다고 하니까 사실 정말 거의 간식값이라고 그쵸. 봐도 무방할 것 정도로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보톡스에 대한 시술가가 낮아진 부분들이 그럼 원료에 대한 부분에 공급가가 낮아져서 그런지 보툴린 톡신 기업들의 공급가가 좀 많이 떨어졌을까요? 공급가가 낮아져서 시술 가격이 떨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네. 이게 무조건 보톡스 제품 공급가가 하락해서 시술 가격이 하락했다라고만 보기에는 약간 애매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시술 가격에 대한 결정권은 결국에는 병원에서 네. 시술 가격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공급가를 비싸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싸게 시술을 하면 또 이제 시술 가격 자체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급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시술 가격이 낮아졌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네. 이제 공급가를 그냥 다 떠나서 지금과 같이 보톡스 시술 자체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톡신 기업들의 수익성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맞죠.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보톡스 시술 자체 마진이 낮기 때문에 병원 자체에서도 이 시술을 막 굳이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보다는 외국산 제품이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국내 거를 취급하지 않고 외국산 제품들 더 많이 취급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엔 시술 가격이 떨어지면 톡신 기업들도 같이 수익성이 낮아지는 것은 함께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공급가가 사실 낮아진 부분도 있는데 왜 이렇게 공급가가 예전과 비교해서 낮아졌을까 이거를 좀 살펴보니까 국내 시장에 어느 순간부터 보톡스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네. 있어요. 우리도 이제 가끔 뉴스를 보면 이 기업이 또 보톡스 시장에 진출했다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보잖아요. 네. 지금 국내에서는 대웅제약이랑 메디톡스랑 휴젤 이렇게 3대장이 국내 시장에서 한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보톡스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경쟁 기업들은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네. 경쟁 기업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다양한 종류들의 보톡스가 생겨나니까 공급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이제 후발주자들은 이제 늦게 진출을 한 만큼 네.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모로 녹여지면서 공급가가 낮아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톡스가 지금은 굉장히 가격대가 떨어졌지만 15년 전,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이제 외국
낮게 보톡스가 되게 많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네. 이제 엘러간이라는 보톡스가 유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가격대가 한 30에서 50만 원대였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메디톡스에서 보톡스 시장에 진출하고 국산화에 성공을 하기 시작하면서 메디톡스가 기존의 외국계 제품보다 한 가격을 20에서 30% 낮게 제공을 네네. 하기 시작하면서 약간 이제 좀 보톡스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휴젤이라던가 지금의 대웅제약들이 진출을 하면서 공급가가 15년 사이에 30에서 50만 원대가 9,900원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진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더 많은 기업들이 이제 보톡스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공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이 국내에서 막 지금 경쟁을 하는 것은 막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보톡스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경쟁 자체가 굉장히 좀 과열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 이렇게 산업이 포화되면 결국 살 길은 해외에서 많이 찾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보툴리눔 톡신을 좀 취급하는 그런 기업들도 지금 해외 쪽에서 좀 판로를 모색하고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다양한 산업들을 다뤘지만 항상 내수가 포화되고 여기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잖아요. 네. 이 공급가가 내수 시장에서 공급하는 가격과 해외에 공급하는 공급가 자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제품 가격마다는 조금씩 다르겠지만요. 국내보다 해외 쪽에 공급가가 한 70에서 80%까지 가격이 높은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국내 기업들이 해외 쪽에 진출하는 게 마진율이 훨씬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하는 게 이제는 좀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그 중에서 이 세계로 진출하는데 그 중에서 전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중국 이렇게 3대장을 또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톡신 기업들 3사들도 지금 해외 쪽에 진출을 해서 실제로도 성과도 좀 잘 내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일단 대웅제약을 좀 살펴보면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나보타 성과를 좀 뜯어서 네네. 보면요. 나보타가 3분기까지 누적된 나보타 매출이 1,133억 원으로 이제 발생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 해외 매출이 935억 원이라고 해요. 네. 전체 매출 중에서 83%가 나보타의 그 해외 쪽에서 매출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나보타의 해외 매출 비중이 2021년에는 61%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83%대까지 굉장히 해외 쪽에서 탄탄하게 입지를 잘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대웅제약이 2020년에 톡신 제제들이 좀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미국에 진출한 지 지금 한 2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네. 근데 미국 미용 톡신 시장에서 지금 대웅제약이 한 11%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잘 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엘러간이라는 그 미국 보톡스 네. 제제가 좀 독점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기업 엘러간이라는 제품이 독점적이다 보니까 사실상 엘러간은 가격을 굳이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없죠. 경쟁자가 네.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약간 중저가의 보톡스 제품에 대한 그 수요, 열망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되면 그래도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결정력, 이런 가격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웅제약이 지금 미국 쪽에서 굉장히 성과를 잘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유럽 시장까지 차츰차츰 좀 활로를 넓히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유럽을 공략하고 있는 또 하나의 기업이 또 이제 휴젤이라고 볼 네. 수가 있는데요. 휴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럽의 여러 가지 그 품목들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 유럽 내에 36개 국가에 진출하겠다라는 목표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또 판로를 찾아가면서 단가적인 부분까지 경쟁력을 많이 확보를 해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이나 유럽 시장도 있겠지만 가까운 나라인 중국 쪽에서도 이 관광으로 이제 성형 관광을 또 네. 많이 오시잖아요. 미용 쪽으로 관광을 오는데 아무래도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을 늘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워낙에 우리나라 쪽으로 성형을 하러 많이 오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중국 자체라는 시장도
세계적으로도 인구가 굉장히 그쵸? 많기도 네. 하고 미용 성형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국이랑 유럽과 함께 중국까지 지금 보툴리눔 톡신 3대 시장으로 꼽히고 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에는 보툴리눔 톡신에 이제 우리나라가 진출하기 약간의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약간의 네.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오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중국 쪽에서 이 보툴리눔 톡신 제재 수출 허가를 안 해줬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워낙 이제 중국이 보톡스 심사에 대한 그 관리 감독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제 계속해서 승인을 안 해줬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 허가받은 전체 보툴리눔 톡신도 뭐 프랑스 제품, 뭐 엘러간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4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국 보톡스 시장이 또 한편으로는 블루 오션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과거에는 중국 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툴리눔 톡신을 수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따리상 따이공들을 통해서 네. 약간 우회적으로 좀 수출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지만 이게 이제 좀 감독이 엄격해지면서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2021년도에 휴젤이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중국에 대한 그 제품을 승인을 받게 되면서 네. 이제 아까 중국에 진출한 게 4개라고 했잖아요. 네. 원래는 3개였는데 이제 휴젤까지 포함이 되면서 4개 국가로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2021년에 중국 수출에 대한 그 품목으로 나보타를 신청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빠르면 연내로 이제 아니면은 내년 1분기에 좀 승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네. 이제 휴젤에 이어서 국내 기업으로는 2번째로 대웅제약이 중국 쪽에 진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디톡스 쪽도 잠깐 보자면 이제 메디톡스의 경우에는 그 메디톡신이라는 제품을 주력으로 맞죠? 판매하고 네네. 있잖아요. 이제 메디톡신을 중국의 대웅제약의 나보타처럼 메디톡신을 중국에 이제 승인해달라고 신청을 한 네네. 상황이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메디톡신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해서 승인을 안 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메디톡신이 전략을 바꾼 게 메디톡신 승인을 해둔 거를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취소를 해버리고 이제 메디톡신이 뉴럭스라고 계열사가 있어요. 이 네. 계열사에서도 메디톡신과 동일한 보툴리눔 톡신 제재로 이제 만들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걸로 다시 진출을 하겠다라고 네. 좀 전략을 바꾸면서 빠르게 어떻게 하면 빠르게 중국에 진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하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네. 그중에서도 미국이랑 중국 시장에 어떤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안착하면서 침투를 안정적으로 높이느냐가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중국 시장까지 국내 기업들도 거의 다 침투를 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승인 여부들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보톡스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미용 목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뭐 요즘은 이마도 맞고 승모근도 맞고 네. 종아리까지 맞는 것 같던데 이런 미용 목적도 좋겠지만 사실 해외에서는 의료 목적으로 더 많이 쓴다고 해요. 보톡스도 그러면 의료 쪽으로 사용을 하면서 조금 더 새롭게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톡스가 대부분 이제 미용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실제로도 이제 국내에서는 90% 이상이 이제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한 60%, 40% 이상이 의료 쪽으로도 보톡스를 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기업들이 보톡스의 용도를 미용 목적 이외에도 다른 새로운 치료 적응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좀 차별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나보타를 미용과 더불어서 지금 뇌졸중 이후에 상지 근육 그 경직에 대해서 네. 의료용으로 사용을 하는 적응증을 확보를 했고요. 또 이제 눈꺼풀이 경련하는 것도 보톡스가 치료 효과가 네. 있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내에서 이미 치료 적응증을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뭐 위 마비라던가 아니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만성 사파성 편두통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치료 적응증을 좀 받아보려고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적인 치료 적응증뿐만이 아니라 톡신 자체를 대용량, 고용량으로 판매하는 또 차별화 전략들을 함께 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기존에 이제 보툴리눔 톡신 용량 같은 경우에는 20유닛을 이제 주로 많이 공급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웅제약에서 20유닛의 2배짜리인 40유닛 이 고용량을 이제 또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고용량이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시술을
환자가 받지 않더라도 그 효과가 좀 오래 가기 때문에 편익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또 새롭게 차별화로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휴젤 역시 대용제약과 비슷하게 상지 근육 경직이라던가 그 눈꺼풀 경련에 대한 적응증은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과민성 방광이라던가 경부근 긴장, 뭐 양성 교근 비대증 이런 추가적인 적응증들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을 하는 것 이외에도 미용 목적뿐만이 아니라 치료 목적까지 함께 적응증을 확보한다면 훨씬 더 기회를 더 넓게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료용으로도 또 이렇게 시장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보톡스 기업들의 행보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변해적으로 얼마 전에 인트론 바이오에서도 이 보톡스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물질 소재에 대해서 네.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일까요? 네, 이건데요. 지금 인트론 바이오가 INSIS5라는 그 보톡스 대체 신규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네. 이전에. 근데 이 소재가 과연 피부 주름 개선에 보톡스가 약간 주름을 펴는 목적이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 소재가 과연 피부 주름을 좀 개선할 수 있는가, 이런 효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인트론 바이오가 여러 가지 테스트라던가 시험 등을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피부 주름 개선에 이어서 또 항산화 효과까지 확인이 됐다라는 네. 소식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신경 독소를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근육을 마비시켜가지고 주름을 펴는데 그 목적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좀 간단한 시술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 신경 독소가 자칫하면 안면 그 마비 와 같은 그쵸. 부작용을 네. 함께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는 제품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INSIS5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랑 유사한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네. 보톡스는 이제 독소를 투입을 하는 거지만 이거는 독소 자체가 아니라 그 근육 수축을 유발하는 신호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주름을 이렇게 펴주기 때문에 보톡스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지금 확인이 됐다. 이지 뭐 상용화가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물질이 과연 정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는지 또 다른 부작용들은 없는지들은 우리가 추후에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툴리늄 톡신과 비슷한 대체 그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막 보툴리늄 톡신 대체 시장이 열렸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분명히 이 보톡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물질들의 개발은 꾸준히 다른 기업들에서 쭉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분명 보톡스 대체 시장도 함께 커지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K-보톡스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 함께 알아봤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좀 포화 시장이고 미용 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기업들도 역시나 의료용이라든지 해외 진출을 통해서 파일을 넓히고 있다는 점 함께 투자 전략에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였습니다.